마켓 무버입니다. 이번에는 대외 변수에 상관없이 잘 나가고 있는 업종 조선주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이 조선주는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대표적인 수혜 섹터로도 꼽히고 있죠. 최근에 연이은 호재 들려오면서 그야말로 주가가 쾌속 순항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그룹의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 완료 소식이 계속해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 의회는 중국 선박 견제를 위한 초당적 선박법, 이른바 쉽스 액트를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LNG 수출 제한 조치를 철회할 것으로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LNG 선에 관련해서 현재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차기 정부와의 견해가 많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취임 이후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CNN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집권 후에 바이든의 LNG 조치를 완전히 뒤집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석유와 천연가스 채굴 확대를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공표한 트럼프의 입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반 LNG 기조는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월에 신규 LNG 수출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미국 에너지부는 LNG 수출이 환경을 파괴하고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이 될 것이라면서 환경 영향 보고서를 통해서 밝힌 바 있는데요.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는 취임 이후에 수출 프로젝트를 다시 재개하고 이 보고서를 폐기한 다음에 다시 새롭게 발간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LNG 수출이 증가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LNG 선박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우리 기업들의 수혜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메리츠증권에서는 LNG 선에 부는 한파 봄에 대한 기대라는 분석을 한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단 현재 LNG 선에 대한 초과 공급 상황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트럼프의 정책 등으로 인해서 2028년부터는 초과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2028년까지 선박을 원하는 선주나 선사가 조선소를 찾아올 수 있는 마지노선이 2025년이라고 짚었고요. 따라서 내년부터는 발주가 본격화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환율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선주는 고환율 시대 옥석이라는 평가도 받아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내년에도 백호동을 계속해서 울릴 수 있을까요? 내년에도 계속 순항할 조선주 주목해보시죠.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입니다. 오랜만에 듣습니다. 파라다이스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셨고 오늘 0.7%의 상승세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연이어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을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이유가 객관적인 지표가 좀 나와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사실 10,000원 이하로 빠지는 거를 보기가 좀 약간 힘든 종목인데 이 가격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파라다이스, GKL 이런 기업들을 분석을 할 때 우리가 보통 기업들은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을 얘기를 하지만 이런 카지노 기업들은 이제 드로백, 홀드율이라는 거를 쓰죠. 이제 드로백이 매출이고 홀드율이 영업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드로백은 내가 카지노 가서 바꾼 돈, 그게 이제 드로백이고요. 100만 원을 바꿔서 50만 원을 찾아갔으면은 50만 원이 홀드율이 되는 거죠. 일단 원래는 중국 쪽의 어떤 VIP들로 이제 영업이익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기업인데 이제 중국과 예전에 한한령 때문에 중국저보다 이제 일본의 VIP들 많이 영업이익을 좀 챙기고 매출과 영업이익을 챙기고 있는 상황인데 엔지어 속에서도 일본 VIP들이 지금 역대 최고의 어떤 드로백을 기록했다라는 어떤 분석 자료가 얼마 전에 나와서 이제는 파라다이스도 좀 약간 그 상승 쪽으로 좀 돌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그 카지노 업체들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시티그룹에서 발표하는 CITI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라는 게 있어요. 중국의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반등을 하면은 우리나라 카지노 기업들은 거의 90% 이상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쪽에 물론 눈높이가 좀 낮아져서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중국 쪽의 CITI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좀 약간 완만하게 상승 쪽으로 돌아 나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파라다이스도 일단 조금 신경 써서 좀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하면 뭐 호텔도 굉장히 나름대로 영업 실적을 선방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격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 그다음에 중국 VIP들이 다시 온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파라다이스 지금 가격은 글쎄요 굉장히 좀 약간 저점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파라다이스 이렇게 몇 가지 짚어드렸는데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카지노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나 뭐 지금 한국 시장은 전체적으로 가격 메리트를 가지고 가고 있는 기업들이 꽤 많은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도 중국의 경기 침체를 이미 반영을 했고 앞으로의 중국 경기 반등에 따라서 실적, 주가 반등이 좀 기대될 만하다라는 부분에서 파라다이스 함께 짚고 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솔리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솔리드가 제가 이제 지난 11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좀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눌리지 않고 야금야금 올라가는 게 아무래도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좀 신경을 써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뭐 무선통신 분야에서 이동통신 중계기, 광정소 장비 그리고 이제 개방형 네트워크 기술을 적용한 기지국 관련 장비를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 일단 국내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확대하고 있는 유일한 그런 이제 통신 장비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국내 중계기 공급 1위 업체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북미과 유럽 시장을 지속적으로 지금 진출을 하면서 특히 이제 북미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 법인 솔리드 기어가 미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400억 가까운 자금을 일단 지원받을 예정이고 그 자금을 통해서 이제 오픈된 기술을 이제 개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북미 쪽 매출 캐파가 더욱더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 이번에 이제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 이 순비라는 이 감시 정찰용 무인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이제 LIG 넥스원이 만든 방산 혁신형 펀드가 있습니다. 이 펀드에서 80억 정도를 이제 이 순비에 이 프리 IPO에 이제 80억을 이제 지원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 솔리드 X가 같이 전략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순비가 이제 도심항공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도심항공이나 이제 드론 관련 쪽으로도 더욱더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순비가 이번에 이제 IPO가 잘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솔리드도 덩달아 같이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또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 최근에 좀 시장이 다소 조금 이제 부진하고 좀 눌렸던 측면이 있는데 이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전혀 눌리지 않고 오히려 조금 이제 음봉은 나왔지만 가격은 지켜주면서 좀 횡보 국면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부터 조금 이제 눌렸을 때 좀 폭넓게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5,3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이 상태로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해 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한 6,400원 정도 자리까지 또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리드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기업은 제우스입니다. 오늘 3% 넘게 상승세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제우스. 다른 여타의 반도체 기업들 대비해서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좀 저평가 영역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일단 반도체 세정 장비, 그다음에 협동 로봇 두 개의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정 장비 전문 기업인데 이제 세정 장비는 이제 하나만 웨이퍼를 하나만 닦는 싱글, 그다음에 여러 장을 한꺼번에 닦는 이제 배치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모두 방식을 제우스는 이제 생산을 하고 있죠. 일본 이제 자회사 통해서 이제 배치형을 생산을 하는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작년에 매출은 굉장히 좋았었는데 영업이익이 좀 굉장히 안 나왔어요. 근데 올해 제우스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이제 어떤 이런 장비를 사는 데 대해 투자를 굉장히 아끼고 있는 게 올해였는데 제우스는 이 신규 이제 새로운 세정 장비를 만들어서 올해 이제 과거의 그 어떤 실적을 다시 좀 올라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았다가 작년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좀 회복을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반도체 하시는 분들 2단원 나오면 좋아하시죠. HBM용 싱글 세정 장비도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점. 실질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협동 로봇은 아직까지는 뭐 실적이 그렇게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게 좀 부각되는 건가요? 그 제우스가 보니까 오늘 로봇 쪽이 잘 가던데, 그죠? 그렇죠. 근데 제우스가 특이한 게 무엇이냐면 로봇주들을 갈 때 한 번도 같이 간 적이 없어요. 그런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건 아니고요. 일단 제가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는 이유는 가격적으로 많이 빠졌고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좋아졌는데 올해 이제 시장 영향이겠죠. 반도체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같이 빠졌기 때문에 제우스도 반도체주들이 반등을 준다라고 하면 사실 제우스가 탄력이 좀 크게 나올 때도 있긴 하거든요. 저는 그런 때가 이제 뭐 턴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직 턴이 안 왔을 뿐이지 주가에서 좀 분명 좀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우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볼게요. 마지막 기업은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우리넷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는 외국인 수급이 꽤 들어오고 있고 요 종목 좀 핫했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 이슈가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시발점으로 만들었던 게 이제 구글의 이제 양자 컴퓨터 칩을 이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관련 이슈가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이후로 또 이슈가 또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연구팀이 이 광 케이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기반 시설이죠. 기존 광 케이블 인프라를 통해서 양자 통신 기술 시연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프라를 가지고 양자 통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상용화에 상당히 가까워졌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AI 다음이 이제 양자이기 때문에 이 초저온 소형 냉각 장치를 이제 개발을 또 했다라는 이 정상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기계공학과 교수 연구진이 이 초소형 이 냉각 장치 개발, 이제 이 이슈가 또 나오면서 요 양자 보안 관련 또 섹터가 또 한 번 이제 움직이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코이버가 상승력이 좀 일정 부분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넷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하고 일단 양자 암호나 양자 키 관련 이제 장비는 코이버도 마찬가지고 우리넷도 마찬가지고 다 어느 정도 개발을 완료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 이슈가 좀 나올 때 코이버가 올라간다면 우리넷도 좀 같이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 이런 이제 양자 보안 관련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 중에 유일하게 적자 폭이 크지 않고 그나마 흑자 기조로 좀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또 기업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가 부각을 받으면은 우리넷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같이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시세를 잘 지켜내고 있고 어느 정도 횡보 국면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7,230원 정도 선부터 7,000원 정도 자리까지 좀 분할로 여러분들이 잘 모아 놓으신다면 1월에 좀 긍정적으로 상승 흐름을 좀 취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월봉상도 거의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60선, 월봉상 60선 자리에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매우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9,60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막 위에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노려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7,000원 구간에서 잘 모아가신 다음에 9,500원, 6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넷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